여러분, 저는 지금 제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 바로 제 시누이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 건물 3층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제 이름은 박은수, 올해 42살입니다. 남편은 제가 3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때 각각 8살, 5살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이 남긴 건 빚이었거든요. 작은 치킨집 하나 했었는데 적자만 쌓였죠. 그런데 그날 문상 온 시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이제 어쩔 거야? 집도 없잖아. 애들은 어떻게 키워? 말투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어딘가 비웃는 듯한. 그때 전 알았죠. 이 사람이 절 동정하는 게 아니라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시누이 이름은 박은희. 저보다 4살 많아요. 당시 그녀는 중견기업 부장 남편과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시댁 제사 때마다 명품 가방 바꿔 들고 오고 해외여행 사진 단톡방에 올리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늘 이런 식이었죠. 올케, 너 요즘도 그 낡은 가방 들고 다녀? 에이, 이제 좀 바꿔. 내가 쓰던 거 줄까? 전 그냥 웃었어요. 화낼 여유도 없었거든요. 애들 학원비 벌기도 빠듯했으니까. 남편 장례 끝나고 전 결심했어요. 무조건 살아남겠다고. 애들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서겠다고.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그러다 배달 일도 시작했죠. 낮에는 식당, 밤에는 배달. 주말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 4시간씩 자면서 7년을 버텼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 하나 차렸어요. 위치가 좋았는지 입소문이 났어요. 떡볶이가 맛있다고. 3년 뒤엔 2번째 가게를 냈고 그 다음엔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차렸죠. 그리고 작년 41살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5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제 사무실, 35층은 원룸으로 임대를 주고 있어요.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죠. 애들은 대학 다니고 저는 이제 좀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2달 전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가 왔죠. 사장님, 3층 빈 호실 있잖아요. 세입자 한 분 소개할게요. 급하게 구하신다는데 괜찮으시죠? 전 대수롭지 않게 네, 좋아요 했어요. 계약서 사인하러 오는 날 저는 2층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 진짜 좁네. 이게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이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개 들어보니까 시누이였어요. 남편이 죽고 사흘 뒤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통장 잔고 200만 원. 전세 보증금 만기는 6달 후. 치킨집 빚 3천만 원. 그리고 8살, 5살 두 아이.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아이들 깰까봐.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어요. 식당, 카페, 편의점. 전화 20통 넘게 했죠. 근데 대답은 다 비슷했어요. 경력이 언제까지 일하셨다고요? 아, 육아 때문에 쉬셨구나. 그럼 어렵겠는데요. 아이가 둘이요? 아프면 빠지셔야 하잖아요. 저희는 풀타임 필요한데. 결국 찾은 게 식당 설거지였어요. 시급 6천 원. 하루 5시간, 한 달에 70만 원 남짓. 그걸로는 안 됐어요. 애들 밥 먹이고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전기 자전거 하나 중고로 사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돌았죠.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눈 오는 날 장갑 끼고 헬멧 쓰고 차가운 바람 맞으면서 페달 밟았어요. 손은 꽁꽁 얼고 무릎은 시렸죠. 한 번은 빙판길에 넘어진 적도 있어요. 치킨 박스가 바닥에 쏟아지고 손바닥은 찢어졌죠. 피 닦고 새 치킨 다시 받아서 배달했어요. 환불 처리되면 그날 수입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근데 그해 추석, 시댁 제사가 있었어요. 안 가려고 했죠. 솔직히 얼굴 보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은수야, 그래도 와야지. 내 남편 제사인데.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남편 제사니까. 가야겠다. 아이들 데리고 시댁 갔을 때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데도 승용차 타고 왔더라고요. BMW였어요. 올케 왔어? 애들 컸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죄송해요, 형님. 버스 타고 오느라. 아직도 차 없어? 시누이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어딘가 만족스러워 보였죠. 제사 준비하는 내내 시누이는 저를 슬쩍슬쩍 무시했어요. 올케, 손 왜 이래? 트었네. 뭐 하길래? 설거지 일해요. 아, 그래. 힘들겠다.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했지만 표정은 동정이었어요. 제사 끝나고 밥 먹을 때였어요. 조카가 말했죠. 엄마, 이모는 차 없어? 응. 이모는 지금 힘들어서. 왜 힘들어? 글쎄, 돈이 없나 봐. 시누이는 아이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 든 손이 멈췄죠. 형님, 아이들 앞에서. 뭐, 사실이잖아. 숨길 것도 아니고. 옳게도 정신 차려야지. 맨날 그렇게 살 순 없잖아.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난해? 가슴이 무너졌어요. 6살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아니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곧 나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절대 저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겠다고. 그 후로 더 악착같이 벌었어요. 낮엔 식당, 밤엔 배달, 주말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커피로 버티고 졸음 오면 찬물로 세수하고 몸은 무너져 갔어요. 허리는 항상 아팠고 손목은 저리고 다리는 붓고 한 번은 길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 끝나고 집 가는 길에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전봇대 붙잡고 정신 차렸죠. 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했어요.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그 사이 시누이는 계속 잘 나갔어요. 명절 때마다 새 명품 가방 들고 왔고 해외여행 사진 단톡방에 올렸죠. 옳게, 너도 애들 데리고 여행 가봐. 애들 견문 넓혀줘야지. 형님, 저는 아직. 에이, 너무 억척스럽게 살지 마.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시누이는 쉽게 말했어요. 자기 인생은 쉬웠으니까. 근데 저는 달랐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밥은 꼭 챙겨 먹였고 학교 준비물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운동의 날엔 김밥 싸서 갔고 학부모 상담도 빠지지 않았죠. 어머님, 애들이 밝아요. 집에서 사랑 많이 받는 게 느껴져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울컥했어요. 제가 잘하고 있구나. 애들은 모르고 있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기회가 왔어요. 제가 설거지하던 식당 사장님이 은퇴하신다고 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은수 씨, 이 식당 인수할 생각 없어요? 사장님, 저는 돈이권리금 없이 줄게요. 그냥 보증금만 넘겨받으면 돼요. 은수 씨 일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서 3천만 원. 제가 모은 돈 전부였어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계약했죠. 식당을 인수하고 메뉴를 바꿨어요. 고급 한정식은 버리고 간단한 백반과 찌개로 가격도 낮췄어요. 근처 직장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맛있다고, 양도 많다고. 단골이 생겼죠. 낮엔 식당 운영하고 밤엔 여전히 배달 일했어요. 아이들 재운 후 나가서 새벽까지 일했죠. 1년 후 빚을 다 갚았어요. 2년 후 전세 보증금을 모았어요. 3년 후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제 명의로. 생전 처음이었죠. 내 집이 생긴 게. 아이들한테 열쇠 쥐어줬을 때 딸아이가 울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안 쫓겨나는 거지? 응, 이제 안 쫓겨나. 그해 추석 시댁에 갔을 때 시누이가 물었어요. 올케,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식당도 잘 되고. 아, 그래. 그래도 힘들지? 장사가 어디 쉬워. 여전히 그 말투였어요. 겉으론 걱정하는 척, 속으론 무시하는. 아니에요. 이번에 집도 샀어요. 네. 시누이 표정이 굳었어요. 아파트요. 작지만 제 명의예요. 아, 그래, 잘 됐네. 근데 어디? 경기도요. 작은 곳이지만 괜찮아요. 아, 경기도 그래도 집은 집이지 뭐. 시누이는 금방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경기도라는 말에 안심한 거죠. 강남 아파트 사는 자기보단 한참 아래니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식당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더 벌어야 했죠.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노후 준비하려면.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준비했어요. 제 식당 메뉴를 정리하고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인테리어 콘셉트를 잡았죠. 밤마다 공부했어요. 유튜브 보고 책 읽고 프랜차이즈 박람회 다니고 3년 뒤 첫 가맹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5년 뒤엔 15개 가맹점이 생겼죠. 그동안 시누이는 한 번도 제 성공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명절 때도 대충 인사만 하고 제 이야기엔 관심 없었거든요. 옳게, 요즘도 장사해? 네. 힘들지? 나이 들수록 체력이 안 되던데. 늘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잘 돼도 시누이 눈엔 전 여전히 힘들게 사는 올케였죠. 작년 41살 되던 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역세권 건물 하나 나왔다고. 5층짜리 상가주택. 사장님, 이 건물 투자 가치 있어요. 위치 진짜 좋습니다. 가격은 8억. 대출 받아서 샀어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떨렸어요. 설거지하던 그 손으로 이제 건물 계약서를 쓰고 있다니. 1층은 카페로 임대 주고 2층은 제 사무실로 쓰고 3층부터 5층은 원룸으로 나눠서 임대 줬어요. 매달 월세가 들어왔어요. 손 하나 안 대도 통장에 돈이 찍혔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아이들은 대학 다니고 저는 여유가 생겼어요. 더 이상 밤새 일하지 않아도 됐죠. 그리고 2달 전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가 왔을 때 사장님 3층 305호 세입자 구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분이세요? 급하게 구하신대요. 조건 까다롭지 않으시고 당장 들어오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괜찮네요. 계약 진행하세요. 네, 그럼 내일 오전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장님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2층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일도 봐야 했거든요. 10시쯤 현관 벨소리가 들렸어요. 중개인 목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가 305호예요. 들어가 보실래요? 문 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여기 생각보다 좁네요. 이게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이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저는 알아요. 7년 동안 아니 결혼하고 15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 신우이였어요.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305호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신우이가 방을 둘러보고 있었죠. 예전 모습은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도 없고 화장도 엷었어요. 입고 있는 옷도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중개인이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아, 사장님. 마침 잘 오셨네요. 그 소리에 신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옳게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형님,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왜 여기 있지? 강남 아파트는? 형부는? 조카들은? 아,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중개인이 반갑게 말했어요. 네, 제 시누이세요. 와, 그럼 더 좋네요. 친척분이 들어오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중개인은 환하게 웃었지만 시누이는 입만 번긋했어요. 표정은 최악이었죠. 형님, 혹시 이 건물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누이는 바닥만 보면서 대답했죠. 여기 괜찮아서. 강남 아파트에서 왜 이쪽으로 잠깐만 있을 거야. 말을 끊었어요. 더 묻지 말라는 투였죠. 계약은 조용히 진행됐어요. 서류 쓰는 동안 시누이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것저것 따졌을 텐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매달 25일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누이 목소리가 작았어요. 계약 끝나고 중개인이 먼저 나갔어요. 복도에 저희 둘만 남았죠. 옳게. 네, 형님. 이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내가 여기 산다는 거. 시댁 식구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시누이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절박해 보였죠. 왜요? 그냥 부탁이야. 더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누이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고개만 끄덕였죠. 알겠어요. 시누이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죠. 형님. 응? 입주일 언제세요? 이번 주 토요일. 짐 많으세요? 아니, 별로 없어. 그 말이 이상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산 사람이 짐이 별로 없다니. 토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건물 입구가 보이거든요. 10시쯤 작은 트럭 한 대가 섰어요. 1톤도 안 되는 다마스였죠. 시누이가 내렸어요. 혼자였어요. 기사님이 박스 몇 개 내려놓고 갔어요. 전부였어요. 박스 5개.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의 짐이 고작 박스 5개라니. 시누이는 박스 하나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라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박스 나르는 시누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점심때쯤 시누이가 1층 카페로 내려왔어요. 저를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주문대로 걸어왔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카페 사장님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시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슬쩍 다가갔죠. 형님, 이사 끝나셨어요?
대충. 혼자 하셨어요? 형부님은요? 신우이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 이혼했어. 네, 작년에. 말이 안 나왔어요. 신우이 부부는 명절 때마다 다정해 보였거든요. 형부님이 신우이 어깨에 손 올리고 신우이는 웃으면서 말하고 조카들은요? 애 아빠가 키워. 네, 내가 양육권 못 받았어. 신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집도 없고 수입도 없어서 법원에서 판단하길 애 아빠가 더 안정적이래.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무리 미웠던 사람이라도 자식 떼어놓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카페 사장님 목소리에 신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 받아들고 저한테 작게 말했죠. 옳게 미안한데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특히 시댁 식구들한테. 네. 신우이는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신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혼했을까? 왜 집도 돈도 없을까? 며칠 후 답을 알게 됐어요. 신우이가 월세를 못 낸 거예요. 25일까지 입금하기로 했는데 27일이 돼도 입금이 안 됐죠. 문자 보냈어요. 형님, 월세 입금 부탁드려요. 답장은 다음 날 왔어요. 미안해. 이번 달만 며칠만 늦춰줄 수 있어? 언제까지요? 5일 안으로. 꼭 입금할게. 5일이 지났어요. 입금은 없었어요. 다시 문자했죠. 형님, 약속하신 날 지났어요. 이번엔 답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직접 올라갔어요. 305배를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신우이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옳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형님, 월세는 알아.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일 안 하세요? 아직. 편의점 알바. 근데 급여가 다음 주에 나와. 편의점 알바. 그 말에 뭔가 와닿았어요. 7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형님, 그럼 급여 나오면 바로 입금해 주세요. 고마워, 올게. 진짜 고마워.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했어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웠거든요. 다음 주 신우이가 월세를 입금했어요. 하지만 6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만 들어왔죠. 전화했어요. 형님, 20만 원이 부족한데요. 옳게 미안해. 이번 달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다음 달에 합쳐서 낼게.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아, 알아. 근데 지금 정말 어려워. 제발 한 번만 봐줘. 할 수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불안했죠.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다음 달에도 월세가 제때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죠. 매번 미안해. 다음 달엔 꼭 조금만 기다려줘. 3개월이 지났을 때 밀린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찾아갔어요. 형님, 이제는 정말 안 돼요. 월세 내주셔야 해요. 옳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지금 다른 알바도 알아보고 있어. 형님, 저도 건물 대출이 있어요. 월세 안 들어오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넌 건물 주잖아. 나보다 훨씬 여유 있잖아. 신우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몇 달 못 기다려줘? 나 지금 애들도 못 보고 하루하루 겨우 사는데 그건 형님 사정이고 월세는 월세예요. 야, 박은수.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막 불렀죠.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누군데? 내 시누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더 지켜야 하는 게 약속 아니에요? 약속? 웃기고 있네. 너 잘났다, 정말. 건물주 됐다고 이제 나한테 이래? 그 말에 뭔가 터졌어요. 형님, 제가 건물주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뭐, 7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설거지, 배달, 편의점 알바.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때 형님은 뭐 하셨어요?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저한테 집도 없냐고 비웃었잖아요. 시누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들 밥 굶길까봐, 전세 보증금 못 구할까봐 매일 악몽 꿨어요. 그건 형님은 그때 저한테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오히려 무시만 했죠. 너 참냐, 애들 학원은 보내냐, 올케 피부 왜 그래.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지금 가족이라고요? 힘들 때 가족 어디 있었어요? 올케, 나도 그때는 형님도 여유 있었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신 거예요. 선택이었어요. 시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넌 이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거야?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며칠 후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올케, 다음 주까지 나갈게. 미안해.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시누이는 안 나갔어요. 배를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집엔 있는 것 같았어요. 불빛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누이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편의점 유니폼 입고 형님, 시누이가 멈춰 섰어요. 나가신다면서요? 올케 미안해. 아직 갈 곳을 못 구했어. 그럼 언제 나가시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제발. 형님, 저도 이해하고 싶지만 월세도 밀렸고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알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다고.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고시원이라도 가세요. 그게 더 싸잖아요. 고시원? 내가 고시원을 가? 내가 누군데?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형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형님은 지금 월세도 못 내는 처지잖아요. 야, 너 진짜.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게 들어갔죠.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내가 망했다고?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형님 나요. 안나, 너 말해봐. 속으로 얼마나 좋아? 나 이 꼴 된 거.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커졌어요. 1층 카페 사장님이 나왔죠. 거기 무슨 일이세요? 시누이가 손을 놨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저를 쳐다봤죠. 너 정말 매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어. 형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뭐, 제가 힘들 때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애들 엄마 자격 있냐? 이렇게 살 거냐? 기억 안 나세요? 시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전 그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근데 형님은 그걸 구경하면서 웃었어요. 속으로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형님 눈빛 알아요. 제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우월감 느꼈죠. 시누이가 입을 떨었어요. 그럼 지금 너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 아니요. 저는 형님한테 정신 차려라고 안 했어요. 그냥 약속 지켜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약속? 지금 나보고 당장 나가라는 거랑 뭐가 달라? 달라요. 저는 형님한테 시간 드렸어요. 3개월. 근데 형님은 거짓말만 하셨어요. 시누이가 울먹였어요.
너 정말. 형님, 이번 주 안으로 나가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신우이가 소리쳤죠. 박은수, 너 두고 봐. 너도 언젠간 망할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흘 후 신우이가 나갔어요. 짐 싸서 나가는 모습을 창밖에서 봤어요. 박스 5개 그대로.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갔죠. 그날 저녁 305호에 올라갔어요. 방문 열고 들어갔을 때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죠. 밀린 월세는 조금씩 갚을게. 미안해. 쪽지를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제가 한 게 사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신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무너진 표정, 울먹이는 목소리, 너도 언젠간 망할 거야 그 말.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해?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수야, 은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 걱정되네. 혹시 너한테 연락 오면 알려줘. 네, 어머니. 전화 끊고 복잡했어요. 말해야 하나? 신우이가 제 건물에 살았다고, 월세 못 내서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부탁했으니까. 그리고 한 달 후 신우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옳게, 나 고시원 들어갔어. 알바 2개 하면서 월세 모으고 있어. 진짜 갚을게. 읽고 답장은 안 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신우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저는 이 1층 카페에 앉아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죠. 7년 전 설거지하던 손으로 지금은 건물 열쇠를 쥐고 있어요. 7년 전 버스 타고 다니던 제가 지금은 차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 시간이 저를 바꿨어요. 그런데 신우이를 쫓아낸 게 맞는 걸까요?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였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7년 전에 그 박은수가 아니라는 거.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게 제가 얻은 거예요. 하지만 잃은 것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용서라는 마음, 그리고 편안한 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힘들 때 무시했던 신우이, 그 사람이 세입자로 왔다면, 월세 못 내고 나갈 곳도 없다고 울면서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내쫓으셨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